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가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서 한국산을 제외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고효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공기정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텍조농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2200선에 대한 지지를 오늘도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은 4일 동안 9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데요. 현선물에서는 동반 순매수 역시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론은 좀 이어오고 있지만 가시화된 좀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에 맞춘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목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5% 상승한 2206.53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에 성공하면서 오늘 0.75%의 강보합권으로 46,9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78,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9만 2,500원에 맞췄고요. 포스코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7만 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0% 상승한 751.58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CJ E&M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3만 5,900원에, 바이로메드는 2% 넘는 하락으로 27만 2,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선방을 이어가면서 1.59% 상승한 62만 4,8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5만 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 양수 모두 오늘도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최근에 좋습니다. 9천억 원 이상을 4거래일 안에 좀 사들인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흐름 자체가 좀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계를 느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약간 힘에 붙인다고 할까요?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또 기관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에서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중 흐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역시 해외 증시의 눈치를 조금 보는 흐름인데요.
특히 미국 시장의 어떤 선물 흐름 그런 것들이 약했어요.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또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을 하고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여건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당분간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장은 상황에 비해서는 약했지만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뒷받침에 비교해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성종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목요일장은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5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창제지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코롱 티슈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오늘까지도 5종목에 대해서 검색어가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 5종목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이번 한 주도 참 다양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양한 종목이 올라온 것 같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왔죠. 시장에서 최근에 핫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유와 함께 정확한 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도와드릴게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그리고 한창제지까지 3가지 종목이 추려졌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는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78,4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122,2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창제지는 마이너스 5% 넘는 하락 속에서 오늘 2,67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은 좀 하락이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코스피에 속한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저평가됐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도시바 메모리 상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혹시 또 반등이 나오면은 끌고 가서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꺾였을 때는 그때는 미련 없이 빨리 정리하고 다시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상황을 봐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자, 지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지수가 움직이면서 종목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수와 연계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지수와 연관돼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유하신 분들은 쉽게 던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홀딩 하셨다가 상황에 따라서 대비하자는 것이죠. 위로 가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하락하는 흐름, 지수와 함께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은 곧바로 매도하고 또 향후에 다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에 따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수와 연관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지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수가 꺾이는 흐름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역시 적절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미 반등이 꽤 나왔어요. 지금 최근 저점에서 43%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죠. SK 하이닉스는 이전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던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 상승이면 꽤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종목을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이미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의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핫했던 이슈가 역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하반기로 가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지금 좋지는 않죠. 1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작년에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하는 건 굉장히 쉽죠. 1분기에 좋을 것이다. 2분기에 좋을 것이다. 3분기에 좋을 것이다. 4분기에 좋을 것이다. 계속 예측을 좋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맞으면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유독 좋다고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지수를 움직이는 두 가지 종목이 있죠. 두 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지수가 움직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시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만 이전에 어떤 굉장히 좋았던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던 그런 흐름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크론이 5% 정도 감산을 하겠다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확실히 해야지 어떤 그런 결과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바 메모리 상장 기대감이 있죠. 도시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20조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죠. 결국은 인수를 하고 어떤 그런 도시바 메모리와의 그런 연계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호재가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을 추진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상장이 되면은 물론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뭔가 갈만한 그런 매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주가가 저점에 있다고 하면은 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이나 그런 것들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지수와 연동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반드시 생각해서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시장이 또 출렁이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반등도 나오고 하락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턱대고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43%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상승은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이 상승하고 종목이 상승했던 건 해외 증시가 좋아서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시장이 좋아서 지수가 버텼고요. 그리고 지수가 버티면서 이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해외 증시의 어떤 그런 흐름들과 여러 가지 연계된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적인 흐름만으로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적 주가가 127,700원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투과 적정 주가가 127,700원인데요. 비교값을 보면 0.65 정도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주가에 못 미쳤었죠. 그래서 반드시 적정주가와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적정주가도 계속 높아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역시 시장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죠. 21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해서 아마 기대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미 상승한 폭이 크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그때 상황을 봐서 접근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가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다만 단기의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목표는 세우지 마시고요. 짧게, 단기로 짧게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하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이미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양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는 모바일 초기화면 개편 소식이 있었고요. 라인의 일본 최대 온라인 여행사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G 서비스 로봇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바로 던질 필요는 없겠죠. 반등이 나와주면은 조금 끌고 가서 위에서 던지고요. 하락하면 빨리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무리하게 곧바로 던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보유자는 흐름 자체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일단 네이버는 다양한 이슈를 만드는 종목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었죠. 이 네이버라는 종목의 어떤 그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슈가 있다. 그리고 액면 분할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종목의 자체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드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모바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 뉴스라든지 검색 이런 부분들을 바꾼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모바일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거의 모바일이 생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들이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 버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한 부분도 없고요. 이게 크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그 이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터넷 업계에서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라인의 투자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요. 최근에도 뭐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5천억 정도 이상의 투자를 했다는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 진출을 하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그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그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에 끼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단순한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었죠. 기관은 매수를 해줍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최근에 가파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69,900원입니다.
그리고 비교값은 2.01 정도 되는데요.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1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딱 2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중기 상승 전환이 됐죠. 단기로는 하락 추세예요. 지금 21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 상승 전환이 됐지만은 전환되자마자 단기에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가파른 흐름이죠. 이게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자, 이 정도까지만 하락했다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뭐 흔히 말하는 N자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쭉 흘러내린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 출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서는 우량주들이 편안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지금 매출은 상승하고 있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정체됐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에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창제지입니다.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죠. 보궐선거를 앞두고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황교안 대표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최대 주주가 황교안 대표와 대학 동문이다. 그래서 테마에 편승한 그런 종목인데요. 정치 테마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엮여 있고요. 또 무슨 어떤 모임에 같이 또 참여를 하면서 같은 그 회원이 됐다. 뭐 그러면서 테마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로 엮이는 것들이 테마주의 특징인데요.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테마로 편입된 그런 흐름이고요. 향후에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에 한번 편입이 되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던 최근의 흐름이었어요. 대선까지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대선의 어떤 그 지지율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궐선거 이슈가 끝났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내년 이후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해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물론 조정도 받고 또 반등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접근할 때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애매하죠. 자, 탄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조정받았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조정을 받고 안전하게 접근하려면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심하다. 이 정도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가격 면에서는 보통의 종목이라고 하면 충분히 눌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크게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마주로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현재 한국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한 테마주들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선은 아직 너무 멀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2,10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죠. 비교값이 1.2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상승하기 전에는 적정 주가보다 훨씬 아래였었죠.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괜찮은 기업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접근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기 상승 추세로 여기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격이 굉장히 커졌다가 약간 좁아지는 흐름인데요. 이게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21선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종목이라면 단기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랬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래까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어떤 그 저점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말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었던 SK하이닉스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도시바 메모리 상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네이버는요. 5G 서비스 로봇 개발 소식 등 이런 다양한 좀 이슈가 현재 있는데 보유자 역시나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마지막 종목인 한창재지도 함께 볼게요.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로 계속해서 좀 엮여 있는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이상 상승을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 대한 부분과 대선까지 좀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가격대 라인이 확실하게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와 코롱 티슈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으로 38,050원에 마감됐고요. 코롱 티슈진은 오늘도 빠지네요. 3% 넘는 하락 속에서 19,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봉추 선생님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아차의 협업 중단 소식,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분 감소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YG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주가의 흐름도 그래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던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단기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던지시고요. 다시 조정을 받고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속 연예인이었었죠. 이제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승리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소속사에서 탈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짧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 연예인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짧은 기간 소속돼 있다가 그냥 탈퇴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데뷔 이후에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데뷔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YG에 있었던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사태로 탈퇴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문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제들이 또 파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그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어떤 그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떤 그 흐름이 나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파생해서 나오는 지금 문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아닙니까? 어쨌든 기관이 움직였다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한 문제다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세무조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기업들에게 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국세청에서 기관에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물론 매수를 안 합니다. 당연히 불안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지분이 좀 감소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관리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좀 매도했다 그런 것들도 안 좋은 이슈로 들릴 수 있죠. 아직까지 보유 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일부라도 매도를 했다는 게 최근 어떤 그 불안감들을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기관들의 어떤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엔터 대표 3사죠. SM,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감소하는 흐름 그리고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M이나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진 흐름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느꼈을 겁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더 약했어요. 늦게 상승하고 흐름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어떤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없습니다. 뭐 소속 연예인들 대표 그룹이라든지 빅뱅은 전부 군대에 가 있죠. 그래서 뭐 당장의 어떤 그 조금 복귀할 만한 그런 또 요인도 없고요. 그리고 뭐 투애니원은 해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당장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적정 주가는 77,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비교값이 0.49밖에 안 돼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어떤 그 악재들 그리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JYP나 이런 그 엔터주들과 비교했을 때 약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흐름은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기 상승 전환이 되고 나서요. 지금 이제 거의 좁혀졌죠. 하루 정도 지나면 아마 중기 하락 추세를 전환할 것 같아요. 단기는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는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는 것이죠.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미 이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던지기는 억울합니다. 자,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 반등이 더 나오길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자는 거죠. 다만 이 보유자는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롱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은 인보사 관련 악재가 있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선별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자는 이미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기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조금 홀딩 하셨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더 빠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고요. 자, 미보유자들은 선별적 대응이 맞습니다. 선별적 대응이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자는 것이죠. 전업 투자자고 본인이 어떤 그 분봉 매매라든지 실력이 괜찮다 그랬을 때는 접근해 볼 만하겠죠. 워낙 또 출렁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업 직장인이라든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그 상황에 있는 종목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보사 관련 이슈는 약품 성분에 대한 인보사 성분에 대한 그런 논란인데요. 허가를 받을 당시에 어떤 그 세포의 그 명칭과 최근 명칭이 달라졌다. 성분은 그대로인데 이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식약처에서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죠. 그런 부분이 주가의 급락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식약처라든지 또 미국의 FDA 이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만 현재 상태로는 불안 요인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식약처에서는 뭐 어떤 그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요. FDA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깐깐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약처나 FDA나 어떤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은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그
단순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낙폭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던지지 말고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티슈지는 적정 주가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값이 2.21인데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급락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35,000원대죠. 그렇다면은 거의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냥 어떤 이런 악재가 없더라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이오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한 것이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좀 아쉽죠. 그래서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반등 나와주면은 감사 마음으로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하고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겠죠. 비중이 아주 많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리를 하고 불안하지 않은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는요. 최근에 국민연금의 지분 감소 등 계속적인 각종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고 이후에 단기 대응에 대한 부분도 살짝 팁도 얹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 판매 중단으로 이번 한 주간의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선별적으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2가지 종목까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교시는 첫 번째 시간은 종목 핫5 시간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709번의 질문입니다. 테스르 매수가 18,50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테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죠. 오늘 테스는 1.82% 빠진 18,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올라간 상황인데 봉투 선생님은 테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플러스 10% 이렇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반등이 나왔었죠. 매수가가 높아요.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8,500원인데요. 여기서 매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단기 반등한 구간에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높을 때는 수익은 짧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져놓으면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십시오.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갈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매도나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테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 하락 시에는 본전에 대한 매도 그리고 수익 목표가에 대해서는 10% 매도 전략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라인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9982님의 질문입니다. 미래 컴퍼니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63,5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미래컴퍼니는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3,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 자, 봉추 선생님은 미래컴퍼니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적당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63,5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죠. 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좀 가기에는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단기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자, 이게 횡보 기간이 짧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락했을 때 뭐 추가나 이런 것도 대응한데요. 횡보 기간이 길었죠. 이랬을 때는 여기서 꺾이면 추세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 5% 짧게 보시고요. 상승에도 15% 정도만 짧게 보자는 거죠. 일단 버티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갈 만한 시장의 상황이나 업황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 5% 수익 15%
이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컴퍼니에 대한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 15% 대응 전략 짜드렸는데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도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라인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0024님의 질문입니다. 이마트 매수하셨고요. 17만 5천 원의 비중은 50% 질문이셨네요. 자, 오늘장의 이마트 종가는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17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이마트에 대해서 진단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7만 5천 원인데요. 매수는 잘하셨어요. 매수가가 좋습니다. 자, 길게 보면은 제대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의 어떤 흐름 그리고 업종, 마트 관련주들의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죠. 유통업종은 강한데 이 종목은 더 약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의 어떤 불안감이 다시 발생을 했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죠. 지수보다 약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지 마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짧게 보십시오. 지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지수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강한 종목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 진단을 드렸습니다. 학점은 A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 역시 10%에 대한 전략 드렸습니다. 시장과 지수 대비해서 잘 구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070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호텔신라를 매수가 9만 3천 원의 비중은 4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호텔신라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5% 가깝게 상승하면서 97,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추 선생님, 이 질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이상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 확실히 받으면 다시 접근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은 정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은 좀 손실 날 확률이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9만 3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자, 이미 급등했었죠. 급등하고 횡보하니까 조정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접근했는데요. 정상적인 정석적인 매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점에서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인들의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따이공의 대형화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면세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 우량주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매력이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할 때는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수급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강하게 갈 만한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중국 쪽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충족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이상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있을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자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85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구형테크를 매수가 1,685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는데 자, 오늘장 구형테크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약보한 마감 속에서 1,7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구형테크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잘하셨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168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최저점이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상승 추세에서 120선 이하였으면 완벽했겠죠. 그런데 욕심입니다.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고점에서 급등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굉장히 잘하신 것이죠. 인내심이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기다리기가 힘든데요.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버티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테마주입니다. 충분히 이슈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는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하면은 손절 10% 짧게 하시고 다시 보시고요.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이상 상황 봐서 매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형테크에 대한 진단은 A 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에 대한 대응 전략 전달해드렸으니까요. 가격대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802님의 질문이고요. 지엔코를 매수가 1,87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지엔코 종가 확인하죠. 오늘은 1,67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자, 봉추 선생님은 지엔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지엔코는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다양한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이 종목은 뭐 관계 기업들 그리고 어떤 그 테마 이런 것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움직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린다고 갈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전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87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매수가가 높죠. 아래에서 좀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접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낙폭이 17%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본전 와주면은 정리하는 게 맞고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보시든가 하십시오. 그리고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요. 다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반등했을 때는 본전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엔코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 마이너스 20%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장인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상태는 반등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죠. 내일도 반등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해외 증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등을 시도를 하지만은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런데 내일 정도까지 버티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또 극단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버티면은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꺾였을 때는 또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수급적인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단기에 추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의 최근에 어떤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해외 증시가 약했을 때는 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태는 상당한 변곡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날아갈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역시 해외 증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은 강한 반등보다는 역시 반등 시도 이후에 오늘처럼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에 대한 지속이 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오늘장의 흐름처럼 장 후반에는 그렇게 강한 흐름으로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은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상담 받아보신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늘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